손님 끊긴 늦은 밤 24시간 국밥집 정등국밥. 지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뽀얀 국물에 대파를 썰어 넣고 있었어요. 고된 하루가 저물어가는 새벽, 딸아이에게 따뜻한 아침밥이라도 먹여보낼 생각뿐이었죠. 그때 낡은 유리문 위 종이 짤랑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무심코 고개를 들었어요. 늘 그렇듯 새벽을 깨우는 택시기사나 혼술 손님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웬걸, 문을 열고 들어선 건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남자였어요. 최고급 수트 차림에 온 공간을 압도하는 듯한 위압감. 제 1년치 월급을 다 모아도 못 살 만큼 비싼 시계가 그의 손목에서 번쩍였어요. 남자는 국밥집 안을 훑어보더니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뽀얀 창밖도심을 응시하고 있었고요. 손님, 뭐 드릴까요? 지혜가 메뉴판을 내밀었지만 남자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국밥 한 그릇. 낮고 단호한 목소리.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며 주문을 받았습니다. 뜨끈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자 남자는 무심하게 젓가락을 들었어요. 지혜는 익숙한 듯 카운터로 돌아와 고된 삶에 찌든 한숨을 내쉬었죠. 이때였습니다. 남자가 계산하려 지갑을 꺼내는데 무언가 스르르 다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지혜의 시선이 저절로 그리로 향했죠. 사진이 바닥에 뒤집힌 채 떨어지자 지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줄 알았습니다. 그 얼굴, 따뜻하게 웃고 있는 엄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손때 묻어 빛바른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지혜가 기억하는 그 모습 그대로였죠. 지혜는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대체 왜 저 남자가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엄마는 평생 돈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사셨는데 재벌처럼 보이는 저 남자가 왜? 지혜는 저도 모르게 사진을 주워들었어요. 이 사진 어디서 나신 거예요? 목소리는 갈라져 거의 속삭임처럼 나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차갑던 눈빛이 그제야 지혜를 향했죠. 그제야 그는 지혜를 제대로 본 듯했어요. 지혜는 사진을 그에게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거 저희 엄마 사진인데요. 왜 아저씨가 가지고 계세요? 남자의 눈빛이 아주 짧게 흔들리더니 이내 다시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사진에 손을 뻗어 지혜의 손가락을 스치며 가져갔죠. 착각한 거요.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게 사진을 도로 지갑에 집어넣었습니다. 지혜의 속은 뒤집히는 것 같았어요. 착각이라니 엄마의 사진을 착각할 리가 없었거든요. 엄마의 낡은 보석함 속에도 똑같은 사진이 있었으니까요. 아니요, 착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똑똑히 봤어요. 지혜는 애써 목소리로 높였습니다. 대체 왜 그걸 가지고 계세요? 남자는 깊은 한숨을 쉬더니 명품 수트 소매를 정리했어요. 당신에게 설명할 이유가 없지.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테이블에 5만 원권 몇 장을 무심하게 올려놓고는 문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지혜의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이대로 보내면 안 돼. 진실을 알아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죠. 지혜는 카운터 뒤에서 뛰쳐나가려다 쟁반을 엎을 뻔했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남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밖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수행비서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어주고 있었죠. 아저씨, 제발 저희 엄마를 어떻게 아셨는지 그것만 말해주세요. 남자가 차문에 손을 올린 채 잠시 멈칫했어요. 지혜는 간절히 바랐죠. 그가 뭔가 말해주기를. 하지만 그는 차갑고 무심한 눈으로 지혜를 쳐다볼 뿐이었어요. 그리고는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잊으시오. 남자는 차에 올랐고 문이 닫히자마자 엔진 소리가 굉음을 내며 시동이 걸렸어요. 지혜가 한 발 더 내딛기도 전에 검은 세단은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죠. 지혜는 길가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고요. 이재혁. 그날 밤 지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작은 방 부엌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죠. 그 남자에게 대한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명함도 없었고요. 그저 그의 얼굴과 차가운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마치 하찮은 종새처럼 보던 눈빛만 기억날 뿐. 하지만 그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온라인으로 국내 유명 기업 총수, 부동산 거물, IT 대기업 회장 등을 검색했어요. 수십 개의 이름이 화면에 떴지만 그 얼굴과 일치하는 사람은 없었죠.
몇 시간이 흘렀고 거의 포기하려던 찰나 마침내 그를 발견했어요. 이재혁 회장, JY그룹의 총수이자 부동산 재벌. 수십 년간 도시를 변화시킨 대형 프로젝트들의 중심에 그의 이름이 있었죠. 지혜는 그의 사진을 클릭했고 숨을 들이켰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기사를 수없이 찾아봤지만 어디에도 엄마와의 연결고리는 없었어요. 과거 관계도 가족사도 아무것도. 이는 단 한 가지를 의미했죠. 그가 엄마의 존재를 지워버렸다는 것을.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는 엄마의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도 마치 엄마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마치 이지영이라는 이름이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잖아요. 그 생각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 했습니다. 지혜는 이대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답을 알아내야만 했죠.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다음 날 아침, 지혜는 첫 버스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 JY그룹 빌딩 앞에 내리자 심장이 쿵쾅거렸죠. 빌딩은 마치 이 도시의 모든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듯 위압적으로 솟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건물 안으로 걸어들어가 곧장 안내 데스크로 향했죠. 이재혁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지혜를 힐끗 보더니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지혜는 인정했지만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라고 덧붙였죠. 직원은 못마땅한 듯 한숨을 쉬었어요. 회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 만나 뵙지 않습니다. 지혜는 예상했던 바였어요. 약속도 공식적인 방문 이유도 없었죠. 답을 얻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혜의 시선은 로비 전체를 빠르게 훑었어요. 엘리베이터 앞 경비원들, 사원증을 찍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직원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으리라. 그때였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가 커피잔과 서류철을 들고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죠. 그는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 있었어요. 지혜는 재빨리 움직여 그의 옆에 바싹 붙어섰습니다. 저기요. 지혜가 다급하게 속삭였어요. 잠깐만요. 회장님께서 부탁하신 보고서 아직 안 보내셨잖아요. 남자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네? 무슨... 지혜는 가짜로 한숨을 쉬며 짜증내는 척했어요. 아, 그 보고서요. 오늘 아침까지 올리기로 한 거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지혜는 능숙하게 앞으로 나서며 그의 사원증이 센서를 작동시키는 틈을 타 게이트를 통과했죠. 경비원은 지혜를 힐끗 보더니 다시 시선을 돌렸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서 최고층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이재혁 회장과 마주할 시간이었죠. 이번엔 그가 그냥 떠나게 두지 않을 거였어요. JY그룹 최고층의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열렸어요. 지혜는 숨을 얕게 쉬며 양손을 꽉 쥔 채 발을 내디뎠죠. 회장실 앞로비는 차갑고 현대적이었으며 위압감마저 느껴졌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비서가 즉시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손님, 예약하셨습니까? 아니요. 지혜는 말했어요. 하지만 이재혁 회장님을 뵙고 싶어요. 저희 엄마에 관한 일이에요. 남자의 턱이 굳어졌어요. 회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 손님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지혜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채로 숨을 내쉬었어요. 저희 엄마 이름이 이지영입니다. 이지영이라고 전해주세요. 회장님과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나갈 겁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복도 안으로 사라졌어요. 1분이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죠. 마침내 문이 열리고 이재혁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가 지혜를 본 순간 그의 눈빛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체념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지혜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한참의 침묵 끝에 그저 짧게 말했죠. 들어오시오. 지혜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채로 그의 사무실로 따라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지혜는 돌아서서 그를 마주했죠. 왜 저희 엄마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책상 서랍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더니 그 흑백 사진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혜는 사진을 쳐다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엄마를 아셨군요.
지혜가 속삭였어요. 이재혁 회장은 지혜의 눈을 마주했어요.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죠. 아는 정도가 아니었소.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소. 지혜의 세상이 발밑에서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답을 얻으러 왔지만 이런 말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이재혁 회장은 책상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를 사랑했소. 그는 후회로 가득 찬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떠났지. 지혜의 가슴이 꽉 죄어왔어요. 왜요? 그의 턱이 굳어졌어요. 내가 비겁했으니까. 우리 집안에서는 명확하게 말했소. 지영과 함께 있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라고. 유산도, 사업도, 이 세상에서의 내 자리도 전부 다. 지혜의 속은 울렁거렸어요. 그래서 돈 때문에 엄마를 버렸다고요? 이재혁 회장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나중에 내 미래를 확보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쯤엔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소. 지혜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엄마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사셨는데 이 남자는 호화롭게 살았단 말인가요? 엄마는 회장님에 대해 저한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지혜가 속삭였어요. 단 한 번도요. 이재혁 회장의 눈에 아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을 나로부터 보호하고 싶었던 거요. 지혜는 이재혁 회장의 말을 이해하려 애쓰면서 얕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자세를 바로 하고 그를 응시했죠. 그럼 돈 때문에 엄마를 버렸다는 거네요? 그의 눈빛이 다시 어두워졌어요. 나는 나중에 내 미래를 확보하면 그녀에게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내가 그렇게 했을 때쯤엔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소. 지혜는 주먹을 쥐었어요. 엄마는 고통 속에서 사셨는데 이 남자는 호화롭게 살았단 말인가요? 엄마는 회장님에 대해 저한테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지혜가 속삭였어요. 단 한 번도요. 이재혁 회장의 눈에 아픔이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던 거요. 나로부터. 그여 고백의 무게가 방을 짓눌렀고 그 강렬함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지혜는 떨리는 숨을 내쉬며 뒤엉킨 감정들을 정리하려 노력했죠. 생각할 공간이 필요했고 이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무 말 없이 지혜는 몸을 돌려 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엄마가 주지 않았던 답을 찾으려는 희망으로 엄마의 유품들을 뒤졌어요. 오래된 편지들과 기념품들을 뒤적이다가 손끝에 작은 무언가가 스쳤죠. 엄마의 낡은 자개한 바닥에 숨겨져 있던 빛바랜 천 주머니였습니다. 지혜는 숨을 들이키며 그것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섬세한 은색 목걸이가 있었고 그 목걸이에는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인연, 재회, 숙명이라는 세 단어가 정성껏 새겨져 있었고 펜던트 뒤쪽에는 작고 빛바랜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진이었죠. 함께 놓여있던 쪽지에는 엄마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이건 네 아버지 것이었단다. 널 위해 보관했어.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야. 지혜는 손이 떨렸어요. 진실의 엄청난 무게를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재혁 회장은 그저 엄마의 옛날 남사였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바로 제 아버지였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는 다시 JY그룹의 높고 투명한 유리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펜던트를 손에 꼭 쥔 채였죠. 도시는 지혜 주위에서 웅성거렸지만 지혜의 마음은 단 한 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 남자가 제 아버지라는 사실.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이번엔 몰래 숨어 들어가는 게 아니었죠. 지혜는 안내데스크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재혁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아주 급한 일입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은 지혜를 힐끗 보더니 전에 말씀드렸듯이 회장님은 예약 없이 손님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하고 말했어요. 지혜는 카운터에 손을 콱 내리치며 펜던트를 보여줬어요. 그럼 따님 왔다고 전해주세요. 안내데스크 직원의 공손한 표정이 흔들렸어요. 망설임 끝에 그녀는 마침내 전화를 들었죠. 잠시 후 경비원들이 지혜를 애워쌌지만 그들이 지혜를 끌어내기도 전에 굵직한 목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들어오게 해. 이재혁 회장이 복도 끝에 서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죠. 그는 돌아서서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걸어갔습니다. 지혜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안고 그를 따라갔어요. 문이 뒤에서 닫히자 두꺼운 침묵 속에 둘러싸였죠. 지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펜던트를 그의 책상 위에 놓으며 팔짱을 꼈죠. 이거 설명해 보세요. 이재혁 회장은 목걸이를 응시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목걸이 위를 맴돌았지만 닿지는 않았죠. 그의 턱이 굳어졌고 처음으로 그의 철벽 같던 모습에 금이 가는 걸 봤습니다. 그녀가 이걸 간직했었군. 그는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그냥 간직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쏘아붙였어요. 엄마는 이걸 저한테 남겼어요. 쪽지랑 같이요. 누가 제 아버지인지는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이게요. 지혜는 펜던트를 가리켰어요. 이게 저한테 모든 걸 말해줬어요. 이재혁 회장은 날카롭게 숨을 내쉬며 관자놀이를 문질렀어요. 나는 몰랐어. 그가 인정했죠. 만약 그녀가 임신한 줄 알았다면, 당신에 대해 알았다면, 그는 말을 흐렸어요. 마치 그 말이 물리적으로 그를 아프게 하는 것 같았죠. 지혜의 가슴이 저려왔지만 동정심이 분노를 흐리게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몰랐죠. 왜냐면 떠났으니까요. 나는 그녀를 찾았어. 이재혁 회장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을 때쯤 그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지. 사립탐정까지 고용했지만 흔적도 없었어. 그녀는 내가 찾지 못하게 확실히 했더군. 지혜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어요. 그건 딱 엄마 같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을 보호했던 엄마의 모습. 하지만 그게 정말 보호였을까? 아니면 자신에게서 뭔가를 빼앗아간 걸까? 엄마는 화장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죠. 지혜는 천천히 말했어요. 입 밖으로 나오는 말들을 시험하듯이요. 엄마는 회장님이 제 인생에 나타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재혁 회장이 움찔했어요. 어쩌면 그녀 말이 옳았을지도 모르지.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처음으로 지혜는 그의 철벽 같던 모습에 금이 가는 걸 봤죠. 후회, 슬픔, 그리고 만약 그랬다면 하고 수십 년간 궁금해했던 감정들 말이에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 이재혁 회장이 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있을 수는 있어. 지혜의 손가락이 펜던트 주위를 맴돌았어요. 인연, 재회, 숙명, 그 단어들이 지혜에게 무겁게 다가왔죠.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혜가 인정했어요. 아직은요. 이재혁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표정은 엄숙했죠. 이해하오. 지혜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어요. 지혜의 머릿속은 질문과 감정, 불확실성으로 가득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자신은 아직 떠나지 않을 거였죠. 처음으로 지혜는 그의 말을 들어줄 용의가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둘 중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돌 사이의 공기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위태로운 실 같았죠. 마침내 지혜는 책상 위의 목걸이에 손을 뻗어 목에 걸었습니다. 엄마가 이걸 남긴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어쩌면 이재혁 회장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죠. 어쩌면 자신에 관한 문제일지도 몰랐어요. 엄마가 가질 수 없었던 선택권을 자신에게 주는 것일 수도요. 이재혁 회장의 눈이 펜던트로 향하더니 숨을 살짝 들이켰어요. 그녀는 정말 나에 대한 생각을 멈춘 적이 없었군. 그렇지? 지혜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엄마는 저를 보호하는 걸 멈춘 적이 없었겠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용서해달라고는 하지 않겠소. 하지만 언젠가 나를 알고 싶어진다면 이재혁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던 한 인간으로서 나는 여기 있을 거요. 지혜는 그를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속임수나 오만함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죠. 그저 후회만이, 되돌릴 수 없는 선택 때문에 수십 년을 괴로워했던 한 남자만이 있었어요. 지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손가락으로 다시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혜가 인정했어요. 이재혁 회장의 입가에 작고 살짝 슬픈 미소가 번졌죠. 나도 그렇소.
하지만 어쩌면 괜찮을지도 모르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쳐다보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달아나는 것도 격분해서 뛰쳐나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 뜻대로 떠나는 거였죠. 아직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어떤 것들은 다시 쓸 수 없지만 어쩌면 함께 다시 쓸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를 쳐다보고는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 걸음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어요. 마치 자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세월의 무게까지 짊어진 것 같았죠. 지혜는 아주 잠깐 망설였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무관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처는 하루아침에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지혜는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다시 쓸 준비가 되었는지 결정하기 위해 걸어나갔어요. 아직 그를 아버지라고 부를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을 닫아버리는 것도 아니었어요. 어쩌면 어떤 것들은 다시 쓸 수 없지만 어쩌면 함께 다시 쓸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지혜의 이야기는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치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무엇이 올지 결정하는 것에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지혜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재혁 회장을 완전히 삶에 받아들이고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될 기회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거리를 두고 그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나을까요? 사랑과 후회는 정말 오래된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서 고칠 수 없을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의 최고의 결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